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이런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원장님, 어젯밤에도 또 쥐가 났어요. 자다가 악! 소리 지르고 깼잖아요.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어서는 눈밑도 파르르 떨리는 게 영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마그네슘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그러면 환자분은 어김없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그네슘요? 챙겨 먹고 있지요. 아침 식후에 의사가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먹는데도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 라디오를 듣듯이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 방금 이 대화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매일같이 마그네슘을 챙겨 먹는데도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깨고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눈밑이 파르르 떨린다면 그건 여러분이 마그네슘을 잘못된 시간에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는 마그네슘은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100을 먹으면 90% 이상을 그냥 다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 드시면 돈은 돈대로 쓰면서 효과는 제대로 못 보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이것을 단순한 근육경련과 피로감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몸의 신경계가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쉬게 해주세요. 하고 주인인 여러분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쥐가 난다는 건 그만큼 잠을 깊게 푹 주무시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수면의 질이 매일같이 떨어지는 것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 몸의 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심정 건강이나 뇌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온 58세 신경과 전문의 김신우입니다. 지난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의 손발 저림과 불면증을 치료해왔지만 사실적 김신우 역시 50대에 접어들면서 지독한 다리지와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자려고 눕기만 하면 종아리가 뒤틀리고 발가락이 오그라드는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러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권하던 이 마그네슘의 복용 시간을 단순히 아침에서 저녁으로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병원비 한 푼 안 들이고 수면제 없이 꿀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그 기적의 비법을 오늘 전부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평생 속아왔던 아침 마그네슘의 충격적인 진실과 여러분의 몸을 하룻밤 만에 되살릴 저녁 마그네슘 복용법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제약회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마그네슘이 효과가 없는 진짜 이유, 흡수율이 3%도 안 되는 가짜 마그네슘 피하는 방법과 돈 낭비 없이 효과를 300% 높이는 진짜 마그네슘 고르는 비법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병원비 100만 원 아끼시고 평생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 저를 찾아왔던 67세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밤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다리지와 손발 저림으로 단 하루도 편히 주무신 적이 없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잠드는 게 무서워요. 자다가 또 악! 소리 지르고 깰까봐.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이젠 정말 지칩니다. 박 여사님의 눈은 휑했고 얼굴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좋다는 영양제는 안 먹어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명하다는 대학병원도 수없이 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신경성이다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그동안 영양제와 병원비로 쓰신 돈만 해도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 여사님의 생활 습관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식사 직후에 마그네슘과 칼슘을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상쾌하게 깨운다면서 모닝커피 한 잔을 바로 뒤따라 마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뜨끔하십니까? 바로 이 세 가지 습관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박 여사님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주범이었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아니라 오히려 마그네슘을 훔쳐가는 최악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첫째, 아침에 마그네슘을 먹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나 약사들이 아침 식후에 영양제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만큼은 예외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낮에 활발하게 움직일 때 켜지는 긴장 스위치가 있고 밤에 쉴 때 켜지는 이완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우시죠? 아침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몸이 한창 긴장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라 마그네슘이 들어와도 지금은 쉴 때가 아니야 하면서 이완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도 없이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침에 먹는 마그네슘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객입니다. 그냥 돈을 변기에 버리는 셈이죠. 둘째는 커피, 술, 탄산음료입니다. 이것들은 마그네슘의 도둑들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그 향긋한 커피 한 잔, 그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그나마 우리 몸에 남아있던 마그네슘마저 붙잡아서 몸 밖으로 싹 다 쫓아내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화물차 기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잠을 깨야 하니까 하루에 커피를 5잔씩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이 너무 떨려서 운전대를 잡기 힘들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약 대신 커피부터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마그네슘을 드시게 했죠. 한 달 뒤에 그분 손떨림이 어떻게 됐을까요?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커피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술은 더합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몸속 마그네슘을 연료처럼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유독 다리에 쥐가 잘 나고 몸이 뻣뻣하고 피곤한 것입니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 성분은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길목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이 3가지 도둑들을 곁에 두고 마그네슘을 먹는 것은 월급을 받자마자 도둑에게 다 줘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는 마그네슘의 원수와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바로 칼슘 그리고 철분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에 좋다고 칼슘과 마그네슘을 한꺼번에 같이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최악의 궁합입니다. 이 두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서로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싸웁니다. 이것을 기량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둘이 싸우느라 둘 다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맙니다. 철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회사나 약사들은 왜 이런 말을 명확히 안 해줄까요? 글쎄요. 따로 챙겨 먹기 귀찮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나로 합쳐서 파는 것이죠. 같이 팔아야 더 많이 남기 때문 아닐까요? 하지만 효과는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 이제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숨겨진 도둑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노화입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으로 하고 한숨을 내쉴 때마다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마그네슘을 엄청나게 태워버립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날수록 우리 몸속 마그네슘 창고는 텅텅 비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을 먹어도 마그네슘 흡수율 자체가 뚝 떨어집니다. 젊었을 땐 50% 흡수되던 것이 60세가 넘어가면 20%, 30%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커피 한 잔, 술 한 잔에도 마그네슘이 더 빨리 고갈되는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이 모든 최악의 습관을 매일 반복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시고 단 2주 만에 10년간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밤에 쥐가 나서 깨는 일이 없어졌다며 잠자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환하게 웃으십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매일 아침 활기차게 산책을 나가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박 여사님께 비싼 약이나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단 2가지만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마그네슘을 먹는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복용의 골든타임, 그 시간은 바로 저녁 식사 2시간 후,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입니다. 시계로 말하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아까 제가 우리 몸에 이완 스위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밤 9시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드디어 하루의 긴장을 풀고 쉬고 회복하는 이완 스위치를 켭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시간입니다. 근육과 신경이 스스로 이제 쉬자, 이완하자고 할 때 바로 이 골든타임에 마그네슘이 몸속으로 싹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우리 몸의 세포들이 마그네슘을 쫙 빨아들입니다. 낮에 먹을 때와 비교해서 흡수율이 2배, 3배까지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때 들어간 마그네슘은 밤새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딱딱하게 굳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고 가민해진 신경을 차분하게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다리쥐가 사라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잠들기 바로 직전에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마셔야 하니까 밤에 소변 때문에 깰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시간은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이때 물은 찬물 말고 속이 편안한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십시오. 몸이 사르르 녹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최고의 방법 둘째는 마그네슘의 짝꿍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마그네슘 혼자 먹는 것보다 효과를 5배, 10배 높여주는 환상의 짝꿍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6라고도 부르죠. 이 비타민 B6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을 세포 바깥까지만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세포 안까지 안전하게 쏙 넣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이라면 비타민 B6는 그 손님을 안방까지 모시고 들어가는 친절한 안내자인 셈이죠. 그래서 영양제를 고르실 때 성분표 뒷면을 꼭 확인하셔서 비타민 B6가 같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만약 없다면 따로라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가 정말 몇 배는 차이 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권장량은 300mg에서 400mg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증상에 따라 먹는 법이 다릅니다. 만약 박 여사님처럼 유독 밤에만 다리에 쥐가 나고 밤에만 잠을 못 자는 분이라면 저녁 9시 하루 권장량을 한 번에 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00mg이나 400mg을 한 번에 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수면과 근육 이완에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하지만 나는 밤낮 가릴 것 없이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혈압과 혈당 관리도 같이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마그네슘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라 몸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6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루 2번으로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에 150mg에서 200mg, 저녁 9시에 150mg에서 200mg 이렇게 2번 나누면 하루 종일 우리 몸속 마그네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내내 피로감이 덜하고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단, 아침에 커피를 드신다면 마그네슘은 커피 드시고 최소 2시간은 띄워서 드셔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인트로에서 약속드렸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제약회사가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계신 마그네슘이 효과가 없는 진짜 이유, 가장 피해야 할 마그네슘과 최고의 마그네슘 고르는 비법을 지금 바로 속 시원하게 공개합니다. 시중에 나가보면 마그네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절대 피해야 할 마그네슘, 바로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영어로 옥사이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약국에서 마그네슘 주세요 하면 가장 흔하게 주는 것이 바로 이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왜 이걸 줄까요?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만들기 쉽고 원가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흡수율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의 흡수율은 놀라지 마십시오. 고작 3%에서 4%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을 먹으면 96은 그냥 몸 밖으로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500mg짜리 하나를 먹어도 우리 몸은 20mg도 채 흡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 흡수되지 않은 90% 이상의 마그네슘이 장으로 내려가서 변을 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양제가 아니라 사실상 변비약입니다. 변비가 심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손발저림이나 다리쥐, 불면증 때문에 드시는 거라면 이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속만 쓰리고 설사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드시는 영양제통 뒷면을 확인해 보십시오.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쓰여 있다면 그건 돈을 버리고 계신 겁니다. 둘째, 우리가 찾아야 할 마그네슘, 바로 킬레이트 마그네슘입니다. 킬레이트라는 말은 결합했다는 뜻입니다. 마그네슘 혼자 있으면 흡수가 잘 안 되니까 흡수를 도와주는 짝꿍과 손을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짝꿍이 누구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중 여러분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트레이트 마그네슘과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먼저
시트레이트 마그네슘은 구연산, 즉 레몬이나 귤에 들어있는 신맛 성분과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흡수율이 약 30%에서 40% 정도로 산화 마그네슘보다 10배나 높습니다. 특히 위산이 적은 분들,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속이 편안하고 변비에도 살짝 도움이 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라서 제가 환자분들께 부담 없이 권해드리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진짜 최고의 마그네슘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마그네슘입니다. 바로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것은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 성분과 결합한 것입니다. 이 글리신 성분 자체가 우리 뇌와 신경을 안정시키는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까지 붙어 있으니 그 효과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위장장애가 거의 없습니다. 신경 안정과 숙면, 근육 이완 효과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일 밤 먹는 것도 바로 이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가격은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 없는 산화 마그네슘 10통 먹는 것보다 효과 확실한 글리시네이트 한 통 먹는 것이 결국 돈을 버는 비법입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피하십시오. 시트레이트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성분표에 비타민 B6가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원장님, 저는 영양제 사 먹을 돈도 아깝습니다. 음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가성비 기적의 식품들도 알려드려야죠. 영양제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의 왕, 첫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한 줌에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면 마그네슘이 물에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절반 이상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물에 데치기보다는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묻혀서 드시는 것이 마그네슘 흡수에 가장 좋습니다. 둘째는 견과류, 특히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한 줌, 약 20알 정도면 마그네슘 80m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이만하니 없죠. 셋째는 콩입니다. 특히 검은 콩이 좋습니다. 밥에 넣어 드셔도 좋고 가장 좋은 것은 두유로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두유 한 잔은 마그네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하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넷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근육 경련과 다리쥐를 예방하는데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밤에 쥐가 잘 나는 분들은 저녁에 바나나 반 개만 드셔보십시오.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밤 쥐가 안 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다섯째는 의외의 식품,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쓴 초콜릿 말입니다. 이 다크 초콜릿 두 조각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심장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항산화 성분까지 듬뿍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좋은 음식들을 하루 동안 어떻게 챙겨 먹으면 가장 좋을까요? 제가 완벽한 마그네슘 식단을 짜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검은 콩 두유 한 잔과 바나나 반 개를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아침 피로가 싹 가십니다. 점심에는 현미밥에 시금치 나물을 곁들여 드세요. 오후에 출출할 때는 아몬드 한 줌을 간식으로 드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 다크 초콜릿 두 조각을 입가심으로 드시고 밤 9시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하나를 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지긋지긋한 다리쥐, 손발 저림, 불면증에서 반드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마그네슘은 아침이 아니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 골든타임에 드십시오. 둘째, 커피, 술, 탄산음료, 그리고 칼슘제, 철분제와는 반드시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십시오. 셋째, 효과 없는 산화 마그네슘 대신 흡수율 높은 글리시네이트나 시트레이트 형태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짝꿍인 비타민 B6가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넷째, 돈 안 드는 비법, 저녁에 바나나 반 개나 따뜻한 두유 한 잔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의 박 여사님처럼 이유도 모르고 밤마다 다리지가 나고 잠 못 이루고 손발이 저려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건강 정보를 지금 바로 공유해서 그분들의 건강과 삶을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선한 영향력 하나가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끼고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와 환자분들의 사례를 이야기 쉽게 재구성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모두 다릅니다. 만약 심각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불편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의와 직접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 건강 정보를 활용함에 따른 모든 결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에도 돈 버는 귀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